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재헌입니다. 자, 공부하시기 좀 힘드시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좀 이겨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영광을,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은 이제 올인원 과정이라고요. 굉장히 좀 책이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서 따로, 뭐 문제집 따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 교재는 중요 테마별로 해서 이론 요약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 그다음에 예상 문제, 모든 것들 다 하나의 책에 수록을 한 아주 획기적인 교재입니다. 특히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벅찰 수 있지만 강의를 한두 번 들어보셨거나, 자, 여기처럼 재도전이죠. 작년이나 재작년 공부를 하셨는데, 시험을 치러 보셨는데 조금 억울하게 또는 조금 불행하게 안 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공부하시기는 조금 좀 너무 시시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테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교재 테마별로 그래서 강의를 하고 해당되는 문제, 뭐 전부 다는 풀 수가 없겠고요. 한두 문제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정도 해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풀면서 그 이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이제 12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종류 및 요건,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법률행위 종류하고 요건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행위를 배우시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면서 그다음 문제도 한 문제 정도씩 가끔 나오게 되니까, 자, 여기 좀 뭐 기출 횟수라든지 학습 방법, 뭐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했어요. 공부하실 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직접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행위 종류를 좀 보시는데, 자,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 요소로 포함되는, 즉 일정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그 법률행위에 포함되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자,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잘 아시는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의사표시 두 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 단독행위하고 계약,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부분들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우리가 계약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 단독행위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되니까 이 단독행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데, 특히 단독행위의 종류죠. 자, 단독행위 종류를 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서 종종 요걸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민법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단독행위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고, 특히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단순히 외워서라도 이제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앞 글자를 따서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자, 동상, 동의, 상계. 상계는 퉁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철회, 취소, 추인, 채무 면제. 자,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 여기 가장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리권 수요는 이제 대리권 파트에서 가시면 되고요. 각종 이제 포기들이 있는데, 이 포기들은 이쪽에도 이제 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 동그라미 친 것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좀 말을 좀 만들죠. 동상 있습니다. 동상. 동생이죠, 동생. 동상. 이 동상이 아주 개구지네요. 개구져서 상대방 있다는 걸 연상을 해야 돼요. 상대방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동상이 여러분에게, 상대방이죠, 여러분에게
칫칫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칫칫칫칫, 칫칫칫. 자, 그러면 이제 입에서 뭔가 분별이 나오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동상이 칫칫칫칫 한다. 그럼 여러분이 침에 맞겠죠. 그러면 동상이 아주 개구죠. 그러면서 웃고 있어. 헤헤 거리면서 웃고 있네요. 그래서 동상이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칫칫칫칫, 칫자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헤헤 거리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정리하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유언, 유증, 뭐 유증이나 유언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포기 중에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인데 주로 이제 소유권 포기가 가끔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데 뭐 소유권 포기까지 뭐 요 정도 한 3가지 정도 또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시는데, 자, 제 이름의 성이 유씨죠. 유 이름이 제예요. 헌인데 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유죄 소포기로 들어가세요. 유죄 소포기. 그래서 유언, 유증, 유자 들어간 거,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럼 소유권 권리 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뭔가 이익을 포기하는 게 있어요. 이익 포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포기는 이제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누시고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상 치치치치 헤헤거리면서 이익을 포기하고 있죠. 상대방 없는 거 유죄소 포기죠. 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자,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고요. 자, 단독행위도 일종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단독행위, 다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그가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할 뿐이에요. 그럼 단독행위를 할 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관여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지위에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 할 때는 뭐 뒤에 배우시면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뭐 그 정도 가볍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뭐 계약은 크게 뭐 볼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중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 우리 이제 뭐 얼떨떨하죠.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건 채권행위가 되는 채권행위. 자, 우리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 배우시겠는데 권리를 이제 채권과 물권으로 이제 나누니까 권리 변동 중에 채권을 변동하는 행위, 채권행위고 이걸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는 이제 반대, 물권행위가 되겠죠. 이쪽은 물권행위. 또는 이제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채권 변동만 일으키는 거예요. 채권 변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럼 채무는 항상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만. 이걸 채권행위, 즉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2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 팔았다 그러면은 처분했다라는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의 부동산이 여러분한테 넘어간 것은 아니죠. 다만 나중에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약속만 한 거죠. 대신에 여러분은 저한테 대금 줄 약속을 한 거죠. 이런 걸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것 같은 경우 이제 2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제 3월 10일 되면, 자,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여러분 저한테 대금을 주는 행위를 또 한번 하겠죠. 자, 여기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또 한번 나올 텐데, 요게 소유권이나 물권이 변동되는 행위로서 요게 이제 물권행위로 처분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고 요런 것들은 처분행위인데, 그러면 요 매매계약 같은 의무부담할 때는 굳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의 물건 매매도 그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거. 자,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부동산의 임대차, 매매 유효가 되죠. 일단은 약속만 한 거니까.
자, 그런데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즉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행위라든지 각종 제한물권 설정행위, 특히 제한물권 설정행위 같은 것들도 처분행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처분은 그냥 팔아 넘긴 것만 처분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행위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라고 해서 채권을 직접 양도하는 거예요.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저 처분행위를 처분권이 없는 자가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왜 남의 부동산 매매도 유효냐, 자, 이렇게 이제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우리 법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출연은 돈이 아니라 재산을 이제 낸다는 얘기죠. 재산이 뭐 돈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고. 준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준물권행위는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이건 의사표시가 포함된 건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건데, 자, 요것에는 뭐 막 외울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에 치자 들어간 게 있었죠. 철회, 뭐 취소, 뭐 이런 것들, 추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행위로,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포함되지만, 준법률행위는 이건 의사표시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고, 우리가 무권대리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추인할 건지 추인 거절할 건지 최고, 재촉하는 거죠. 독촉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치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단독행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고 나머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은, 이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법률행위를 배우기 위한 기본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는 이유가 법률행위로부터 법률효과라는, 즉 권리변동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 효력이 있기 위해서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 요건이라는 것은 바로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 두 단계를 갖게 된다. 보시게 되는 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잘 아시죠? 자, 그러면서 이 법률행위가 이렇게 해서 성립은 됐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당사자들은 각종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갖추지 못했을 때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게 되니까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라는 거, 특히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 그 정도 보시고, 자, 이 당사자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죠. 자, 그럼 목적 파트에서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확정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겠고요. 자, 의사표시도 정상이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립요건을 갖췄으면 그 다음에 그 성립요건에 따르는 유효요건, 효력요건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주로 이쪽을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그래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걸 쭉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되고요. 가끔 이제 요 밑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성립요건이나 일반적인 효력요건인데 특별하게 요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특히 효력을 우리가 이제 주로 물어보니까, 자,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데, 자, 요런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대리 행위가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별도로. 그럼 대리 행위에서는 특별하게 대리권이 있어야지만이 유효가 된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이 척하고 법률행위 한 거, 이걸 우리가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법률행위 효력을 이 조건이나 기한에 의존시키는 거니까 이 조건이 성취되든지 기한이 도래되면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 관할 건청이 허가받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적의 유동정부에서 배우시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유효 요건이고, 참고해서 농지 매매할 때 농지증은 그 농지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농지증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 매매는 유효가 됩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거죠. 자, 그 정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관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럼 당연히 성립을 한 후에 자 효력요건을 따지니까 만일에 무효니 취소니 이런 것들은 성립된 후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그러면은 무효 취소 문제가 될 여지가 없죠. 이런 구조를 좀 잡으면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 1번 법률행위 종류하고 그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두 가지 체크하시고 한번 첫 번째 테마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33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것 그랬죠. 그 상대방 없는 거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유죄소 포기. 유죄소 포기 뭐예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죠. 잡아놓고 그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요중 여기 있으니까 4번이 되겠죠. 대신에 하나씩 하시면 치읓. 자, 치읓자 들어간 건 뭐라고요? 상대방 있다고 그랬죠. 동상이 동, 그 다음 해해거리고 전부 다 이것들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쭉쭉쭉쭉 넘어가시고요. 뭐 출제 예상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 법률행위 종류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계속 이제 테마 두 번째 테마를 해가지고 진행될 거니까 끝까지 차곡차곡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